안녕하세요. 호찌민 문어입니다. 한동안 바쁘다는 핑계도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는데요. 오늘은 호찌민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여행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. 저에게 연락하신 분들 여러 질문들을 살펴보면은 여행 준비에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에요. 그리고 여행 준비 중 실적으로 저와 이야기하는 모든 부분이 경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. 여행 세부 내용은 여행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기 시도하시고 제 채널 중에서도 일부 내용이 있기에 오늘 여행 준비 중 경비에 대한 이야기만 다루려고 해요. 어떻게 보면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행 경비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숙박, 먹거리 그리고 쇼핑 중에서 첫 시간으로 먹거리를 들여다볼 겁니다. 오늘은 호치민의 지역구 먼저 알려드리고 이야기할게요. 지역구는 나중에도 계속 얘기가 되니까요.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. 호치민에 한 개의 투둑시와 그리고 16개의 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. 그중 볼거리, 먹거리가 가장 많은 곳은 일본으로 여행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. 뭐 서울로 굳이 따지자면 서울의 종로, 강화문, 명동 정도 할 수 있고요.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이 일군이다 보니 숙소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서 1.5배 이상 비싸서 조금 더 저렴한 4군이나 민탄군의 비농을 많이들 이용하시는데요. 그중 4군의 경우 일군의 주요 시에서 작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요. 작은 강만 넘으면 다리 하나 넘으면은 4군인데요. 4군에서 제일 유명한 곳은 뭐 해산물 거리만 있을 정도 여행객에게 숙박용 아파트와 해산물 거리만 기억에 남는 곳입니다. 서울에서 따지면은 서대문구 정도, 강화문 종로 옆에 있지만은 잘 아는 곳은 신촌뿐이고 뭐 다른 곳은 아는 사람만 아는 곳이 제 생각에는 흡사 비슷합니다. 뭐 그리고 빈탄군은 아파트가 강가 쪽에 쭉 이어져 있어요. 그곳을 벗어나면 낮은 건물의 좁은 도로 지나서 뭐 새우 낚시도가 있는 곳도 있거든요. 제 느낌에는 뭐 서울에 따지면은 노원구 같은 느낌, 아파트도 많고 산이 있는 게 약간 시골 같은 느낌도 약간 있고요. 그리고 비슷한 거 찾으면 노원구가 가장 같이 똑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이제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제 여행객분들 잘 가지 않는 2군이 있는데요. 뭐 지금 2군은 뭐 구군하고 투둑군을 합쳐서 투둑시로 승격이 됐거든요. 1군에서 강 건너편에 크게 형성된 뭐 신도시인데요. 꼭 일산 같아요. 뭐 서울하고 붙어 있지만 사실상 밀접 도시는 안쪽으로 들어가야, 그러니까 인구 밀집한 곳은 안쪽으로 들어가야 있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이 많은 것이 꼭 일산 같은 느낌이다. 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해드리는 뭐 공항 같은 경우 따지자면은 약간 김포 같은 느낌. 지역 주민들은 이용할 곳이 많지만 외지인이나 여행객들은 이용문도 좀 많이 떨어지죠. 그래서 그런 느낌 있는 공항이 떠있는 공항이 약간 덤비행군이고요. 뭐 이상 호치민 지역구를 좀 알아봤고요. 여행 경비 중 사용 빈도가 가장 많고 계속해서 사용하는 먹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. 뭐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행 오셔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일본이에요. 뭐 관광지 그리고 유명한 먹거리 먹거리도 많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곳이 일본에 대부분 있어요. 물론 해산물 거리는 뭐 유명한 곳이 뭐 4군에 있죠. 이 일군이 비싼 곳도 많지만 저렴한 곳도 뭐 판매한 곳이 많이는 있어요. 우리가 보통 여행을 할 때 여행 경로를 통해서 뭐 관광지나 먹거리 그리고 안마등을 검색하고 그것에서 마음에 드는 곳을 선별해서 이제 경험하러 오시잖아요. 네, 그런 곳들은 관광객들 상대로 하기에 가격이 착한 것만은 아니에요. 베트남 분들이 먹는 음식의 경우 뭐 음식을 집에서 준비해서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. 우리나라 따지면 길거리에 뭐 김밥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식으로요. 이런 것들은 가격이 착할 수밖에 없어요. 노점상에게 가격이 아주 착하죠. 보통 한 끼에 2만 동, 3만 원씩밖에 안 해요. 우리나라 돈으로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은 1,000원, 1,500원이에요. 그런데 여행 와서 노점상에서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? 여기 살고 있는 사실 저도 잘 먹지는 않거든요. 그런데 여행 오신 분들의 경우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적어요. 우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파는지 잘 모르거든요. 뭘 먹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요. 그러다 보니까 검증된 곳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다 보면 베트남 먹거리가 물가가 싸다고 여행객들이 뭐 느끼지는 않으시거든요. 뭐 저 같은 경우 이거 사는 저도 정작 솔직히 베트남 음식을 많이 먹지는 않아요. 그리고 이제 베트남 분들이 자주 가는 음식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물가 체감은 뭐 다르게 느껴지거든요. 그 여행 와서 평소 못 먹어봤던 음식도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마찬가지 있잖아요. 그러다 보면은 식대가 한국에서 먹는 한 끼 식사 비용과 별 차이를 못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식대 비용은 한국에서 드시는 식사 비용을 기준으로 잡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
그리고 저녁에 뭐 유흥을 빼놓을 수는 없죠. 술을 사용하지 않아도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 잔은 못 마셔도 옥상 라운지 바에서 즐기는 몰디브 한 잔은 괜찮잖아요. 일본에서 몇 곳의 옥상 빌딩에 라운지 바가 있어요. 그곳에서 칵테일 한 잔이나 여행자 그린 VBN의 바에서 술 한 잔 여행하면서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곳이니까요. 물론 이런 것도 한국에서 칵테일 가격 이상을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이제 식사도 뭐 유흥도 즐겼으니까 릴렉스한 시간도 보내신다고 하면은 여행 가서 일마서는 필수이잖아요.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발소예요. 이발소는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. 여자도 안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. 편하게 즐기실 수 있고요. 이발소는 귀청소, 손톱 손질, 면도, 올급해 그리고 안마까지 가능한 곳입니다. 보통 이발소와 안마 등은 이용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1회 한 40만 동에서 80만 동 거기 이제 팁 1인당 10만 원 정도 포함하시면 되고요. 1일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지금까지 여행에서 많이 이용하신 곳을 대략적으로 가격을 알려드렸는데요. 식대와 유흥과 마사지는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토대로 계산해서 부족함 없이 즐길 수가 있고요. 여행을 제대로 즐기시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견적을 뽑아서 거기에 약 10% 정도 여유 자금을 준비하시면은 뭐 여행 부족함 없이 즐거운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여행 경비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, 세 번째를 이야기하겠습니다.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